출렁출렁하더니 이제 좀 안심해도 될까요? 힘을 냅니다. 양시장 분위기 좋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의 역할도 대단히 눈길을 끕니다. 키워드로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도 알려드릴게요.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쉬고 나니까 좀 에너지가 있나 봅니다. 우리 증시 아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솔직히 지난주 목요일 날이 저희 지점으로 봤을 때도 담보 부족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제 개인적인 심리로도 가장 안 좋았었는데요. 금요일부터 조금 심리적으로 좀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일단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국지전 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역할 해주게 되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의 아시다시피 이번 주 CPI 발표도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태 속에서 지난주 임금의 상승도 좀 둔화되고 고용의 질도 좀 좋아졌다라는 이슈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해서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 정유주 반등한 모습이고요. 올 경기민간주들 다 좋습니다.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기계주 다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좀 자동차가 좀 약합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하고 화신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자율주행 칩 쪽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좀 약세 일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여행 관련주들 좀 약합니다. 오늘 호텔 신라라든지 그 외 소비 관련주들도 조금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항공주들도 소폭이지만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들도 일부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가 가장 강하죠. 중국으로 이제 장비 반입이 이제 무기한으로 연장되면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리딩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 이제 에코프로가 조금 약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약간 조금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약화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종목들이 견조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들도 바닥을 잡고 반등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쟁 관련주들도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주인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볼 이런 쪽들이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쟁 관련주들, 음식료 섹터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는 약하지만 그 외 소재주들은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제 섹터주들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애플 관련주들, LG 이노텍, LX 세미콘, BH 등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루두루 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종목별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좋은 쪽 먼저 조명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또 뉴스도 있죠.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도 장비 반입이 가능해지는 무기한으로 규제 유예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의 강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종 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주부터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장비 반입의 유예 기간이 1년이었다가 이제 무기한 되면서 일단 좀 한숨 돌렸다. 또 특히 이제 중국 쪽 공장이 계속적으로 좀 가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사양이라든지 첨단 공정 이런 쪽들은 전혀 안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는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장비주들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장비주 외에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공정 쪽들도 좀 반등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사양 HBM 쪽들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STI라든지 한미반도체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프로텍도 레이저셀과 함께 강한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지난주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양 반도체 장비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이미 지난주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쟁이랑도 아무 상관없고요. 금리 인상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았었고, 일단 미 국채 금리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반등 나오고, 또 20일 날 학회 이슈도 있고, 비만, 당뇨 쪽들도 계속 시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실적에 대한 기대치 올라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바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폭이지만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이슈를 가지고 임상적으로 힘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지만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 쪽으로의 힘은 계속 여전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또 상승하고 나면 또 다른 쪽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돌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중심 흐름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두루두루 볼 텐데요. 일단 강한 쪽 방산, 음식료, 기계 섹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소비 쪽, 여행주 이쪽으로는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배경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시죠. 네, 뭐 전쟁만 났다 하면은 그런 흐름이죠. 음식료, 뭐 라면 사재기라든지, 그다음에 재건 복구해야 되니까 기계 업종이라든지, 방산도 당연히 우리나라 무기 쪽에 대한 기대감 이번 이후에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이슈죠. 실적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뭐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다시 관심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음식료 섹터주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국 필수 소비재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기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일단 기계는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따 다시 한번 같이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반대로는 또 여행 관련주들과 중국 소비 관련주들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좀 두드러진 좀 약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맥스도 한국 콜마와 함께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오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소비주들이 좀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최근에 좀 중국 관련 이슈를 많이 반등했던 쪽들 중에서 좀 차익실이 나오고요. 심리적으로 좀 소비적인 위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더 실적 발표 때까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방산도 일단은 뭐 낙폭과대 속에서 반등은 하고 있지만 추세를 더 강화시키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시적 반등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방산주 중에서도 그래도 추세가 좋은 거는 일단 LIG, 넥스원이 가장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로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더 그쪽 좀 지켜봐야 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행 관련주도 좀 약간 실적 발표까지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이것이 지난주까지 오름세를 나타내서 단순 차익 실현 매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중동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옴시티도 뭐 이거랑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건가? 이쪽도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림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한미글로벌 등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뭐 약간 심리적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쪽 중동까지 확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특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뭐 전쟁이라고 하면 뭐 전쟁이고 국지전이라고 하면 국지전일 수가 있겠는데, 그쪽은 좀 산유국도 일단 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혹여라도 중동 쪽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주가를 강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괜히 불안한 마음에 조금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해당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바닥에서 추세를 좀 살리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유신이나 한미글로벌 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오늘 저점을 잘 지켜낸다라면은 추세상에는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죠. 경기 민감주 강합니다. 조선, 정유화학 이쪽 섹터의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또 매력도 비교 분석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화학주들이 보신다라면 장 초반에 금호석유는 많이 올랐다가 빠졌고요. 지금 롯데케미칼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대한유화도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SK이노베이션, SOL은 또 유가 강세와 함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조선주들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다 또 전쟁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유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조선주가 올라오고 뭐 정유주 올라오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또 이제 유가가 또 반락하면 또 이 종목들이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기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도 20일선 다 꺾여 있는 상태 속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22일선 통과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단 매도 여부 결정하시는데요. 오히려 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이쪽 뭐 조선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세상으로는 좀 그렇고 맞을 것 같고요. 화학주들은 워낙 바닥권에 있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온 상태라서 뭐 신규로 추가적인 바닥이 깨지지 않는지를 조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유주들도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 전반이 그닥 맞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유가 오르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 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섹터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계업종도 같이 맞춰서 본다라면은 그런 의미로 같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좀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아직까지 시장의 매도를 풀지 않았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맞게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비어져 있던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오늘 좀 나타난다라고 봐주신다라면은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의 트레이딩 전략 좀 유지하시고 시장이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이쪽의 흐름을 조금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고 단기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고 인공지능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종목들 조금 환율이라든지 뭐 주변 상황 조금 개선되고 안정이 된다라면은 그 뒤에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봐주시는 전략이 향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뉴스를 봤거든요.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5개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란은 우리가 배우는 아니다. 아직은 이 정도의 중립적인 코멘트만 나온 상황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거는 좀 변수 아닌가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 각국에서 이런 분위기로 확대되면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미국 약간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일단은 뭐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참전으로 이어진다라고 일단은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란은 일단 발을 뺐기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란을 다시 좀 제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산유국이고 기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을 건드리면은 진짜 유가는 정말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유가에 있어서는 뭐 그게 그닥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지금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는 뉴스를 뭐 만약에 향후에 시장에서 미국에서 뭐 반응이 나온다 내지는 이것저것으로 좀 봤을 때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 자체가 지금 네옴시티를 뭐 혼자는 거지 미국이 가서 네옴시티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좀 아니고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 미국이 제재하게 된다 만약에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히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신 요 두 종목은 아직까지 조정 속에서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추세 유지력을 조금 더 보시고 판단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리점 양상으로 가면 안 될 텐데요. 일단 우리 증시는 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